거예요. 그 당시가. 가족들은 언니가 집을 나간 바로 다음 날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접수 과정에서 경찰이 그 자리에서 정경사에게 언니의 실종 신고를 알렸다고 한다. 왜 전화를 해서 왜 그 얘기를 하시냐지. 아니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아니 그 반장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반장님을 만나러 갔다며요. 그래서 반장님한테 그럴 리가, 근데 그 여직원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핸드폰을 바로 눌러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경찰관에 의심을 하면서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에 바로 착수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용의자라고 볼 수 있는 정경사한테 전화를 해서 위치를 묻는다는 것은 일종의 수사가 개시됐다는 것, 실종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꼴이 되는 거죠. 정경사는 전화로 가족에게 만남을 제의해왔다. 상처 부분이 딱 보자마자 이건 언니가 그거 손톱자국이라 저는 감이 왔어요. 근데 세 번 다 느꼈어요. 거기서 간담이 얘기한 거지만은 전 언니가 보면 그거는 손톱자국이다. 근데 언니가 너무 힘이 없이 긁었더라고요. 손톱이 흐르듯이 긁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느꼈어요. 언니한테 뭔 일이 생겼구나. 군산경찰서는 정경사를 이미동에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기록이 삭제된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긴급 체포하지 않고 그를 풀어줬다. 객관적으로 혐의점이 없는데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을 한정없이 잡아놓고 조사를 그렇군요, 저희가. 경찰서에서 나온 정경사는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뒤늦게 정경사의 행방을 쫓았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다. 가족들은 또 다른 초동 수사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이 차 안에 있었던 발자국 흔적을 놓쳤다는 것이다. 이 사람한테 저희가 용의자라고 지적을 했고, 그러면 블랙박스를 띄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세밀하게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놨어야죠. 그럼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범인이잖아요. 가족들은 수사 초기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었다고 한다. 초동 수사에서 중요한 집 주변의 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돌아서 여기에 가서 이렇게 기쁨을 찍고 여기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그러면서 이쪽에 이렇게 보더니 여기로 바로 빠져나갔어요. 실종 신고 직후에 경찰과 같이 본 CCTV에선 언니가 이 길로 나간다. 누군가 차로 여기에 왔다면 CCTV에 찍힐 수밖에 없다. 카메라가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는 저쪽에서 찍히고요. 그리고 여기 저기 아까 전봇대 있어요. 전봇대까지는 아파트 CCTV가 다 잡아요. 가족들은 신고 당일 저녁 이 길과 연결된 석 대의 CCTV를 모두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여기가 일방통로이기 때문에 차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시간이 포괄적으로 24시간을 CCTV 카메라로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언니가 7시 59분에 나갔기 때문에 59분부터 그 이후의 시간을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검정색 소렌토를 뭐 엄청 많이 모여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들의 이런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먼저 차 속에 있는 발자국 흔적에 대해 물어봤다. 감식에서도 했는데 아니라 감식도 제대로 안 됐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여건이 좀 피해자의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CCTV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사람 뒤에 누르고 얼굴이 선명히 나와나 보면 그걸 그 당시 증명서라고 특징을 할 수가 있지. 사건 중에 그냥 차 지나가는 모습만 나와요. 차종만으로 범위를 좁혔어도 증거로는 불충분하다는 설명. 만약 번호가 확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용의자로 지목이 되었고, 그럼 용의자의 차량이 정말 그 CCTV에 나타났냐 안 나타났냐 중요하지 번호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다른 정황적인 증거들을 종합해서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황적인 종합 증거들에 의하면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도주한 정경사를 잡기 위해 경찰은 대거 인력을 투입해 수색에 들어갔다. 그리고 군산의 작은 마을에서 심하게 훼손된 이 씨의 옷이 발견됐다.
도주 열흘 만에 논산에서 잡힌 정경사. 그는 임신과 돈 문제로 이 씨와 싸우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그의 자백에 의해 이 씨의 시신이 유기된 곳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곳은 경찰이 며칠 전 집중 수색했던 곳이었다. 저기를요? 근데 어떻게 그걸 발견을 못했을까요? 그걸 못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정경사가 도주에 있던 시간 동안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언니가 살아있어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만약 언니가 감금되었다고 하면 이제 언니가 물도 못 먹고 그 스트레스 받아서 언니가 그 힘들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입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게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 지금 정경사의 일방적인 진술로 나온 뉴스들이 죽은 언니의 명예를 훼손하며 가족들을 또 한 번 아프게 한다고 했다. 지난 5년간 5대 범죄의 발생 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5대 범죄의 검거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점차 지능범죄가 늘어나면서 초동수사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초동수사의 개선 방향은 무엇일까? 첫째는 인력의 절대 부족이고요. 두 번째는 장비의 절대 부족입니다. 순찰차가 없어서 출동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순찰차가 한 대가 늘어나면 증원 인력은 2명이 필요하겠죠. 반드시 최소한 2명이 가야 되니까요. 이런 것을 하루속히 보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건의 수사 담당자들이 전력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나 시간상 그런 것들이 사실 뒷받침되어줘야 하는데 수사의 실무자들도 굉장히 애로를 먹고 있고 또 피해자는 피해자 측에서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보강이 돼야 한다. 내년도 경찰청 소관 예산이 올해보다 6.7% 증액되어 편성된다고 합니다. 경찰관 4,000명 증원과 치안 업무 과학화 예산도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분들이 앞으로 더 나은 수사 환경 속에서 초동수사에 철저히 입각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유가족들이 한 목소리로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 관계자분들이 내 가족의 일처럼 사건을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가족들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